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아 씨가 생각난다. 이 팀이 지향하는 게 2000년대 초반의 팝, K-팝 이런 말이에요. 이제 후렴 부분에 4명이 일렬로 서서 이제 춤을 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마무의 시스타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 막 댄스 퍼포먼스를 이제 K-팝처럼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군무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멤버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를 지향한다 라는 점이 두드러지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는 멤버 전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멤버들이 지향하는 바도 다 다르고, 데뷔 때부터 완성형 걸그룹으로 불린 키스 오브 라이프.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관능적인 퍼포먼스로 지난해 말 신인상을 휩쓴 키오프가 이번엔 Y2K 감성을 가득 담은 R&B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 메인스트림을 떠올리게 하는 트렌디하고 중독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인데요. 대세인 이지 리스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음악적 매력을 뽐내고 있는 키오프. 그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슈퍼루키를 넘어 핫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음악적 매력을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정말 최근에 장안의 화제죠. 근데 많은 분들이 키스 오브 라이프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Y2K 트렌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레트로 현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레트로 이제 Y2K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소환했던 최근의 장르는 록이었어요. 이제 밴드 음악, K-팝에서도 밴드 기반의 다양한 록 음악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Y2K 트렌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힙합, R&B 이런 계통으로 사실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키스 오브 라이프가 보여주는 음악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금 지향하는 팝은 2000년대 팝, 발라드, 그리고 R&B 이런 장르들이거든요.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티네이지 팝 이런 아티스트들 그리고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등장하고 2000년대 초에 뛰어난 프로듀서들이 이제 힙합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큰 소리의 팝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니퍼 로페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런 아티스트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키스 오브 라이프가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R&B 성향의 일단 굉장히 탄탄한 보컬 라인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랩을 맡고 있는 이제 줄리 씨가 들어가면서 보컬의 다양성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나띠 씨와 벨 씨의 보컬 성향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벨은 이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이고 작사 작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보컬 색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R&B 기반의 굉장히 탄탄한 보컬을 갖추고 있고 어떤 장르에서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은 이분의 목소리구나 라는 보컬의 색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죠. 반면에 나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R&B 장르에 어울리는 보컬 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띠 씨가 그래서 솔로곡인 슈가코트 들어보면은 그 노래에서도 굉장히 유려하게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아 씨가 생각난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벨 씨와 나띠 씨가 어쨌든 굉장히 개성 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의 보컬 라인을 이끌어 간다면, 이제 하늘 씨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제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멤버인 거죠. 그리고 멤버 가운데 가장 막내잖아요. 어리시기도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균형감을 봤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자칫 무거워지거나 굉장히 팝스러워질 수 있는 순간에 K-팝적인 모먼트를 이제 더해주는 멤버다. 최근에 K-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음악이 편해졌다, 되게 쉬워졌다, 콘셉트가 굉장히 장황한 세계관이나 어쨌든 좀 거대한 서사 대신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제도 단순해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키스 오브 라이프도 저는 그런 하나의 흐름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팀이 지향하는 게 2000년대 초반의 팝, K-팝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팀이 그냥 팝만 지향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음악에 있어서 K-팝적인 요소들이 꼭 있습니다. 일단 팝적인 요소부터 살펴보자면 굉장히 재밌는 건데,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 중에 3분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외국인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K-팝의 초창기 역사에도 보면은 교포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R&B나 힙합 장르에서 한국에서는 왜냐면 그 본토의 느낌이 잘 안 사니까 교포분들이 많이 한국에 오셔서 공연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도 그런 어쨌든 멤버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지향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의 팝이나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팝스타 걸그룹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연상을 하시는 그룹 중에 뭐 과거에
푸시캣 돌스 해외에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근데 그때 당시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2000년대 해외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K-팝이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 삼아서 또 자신만의 독특한 트렌드를 가져가려고 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주얼리라는 그룹도 소환을 많이 하시고 전 들으면서 핑클이나 SES도 생각하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사실 최근에 등장하는 보이그룹의 투어스나 라이즈 같은 경우도 뭐 이지 리스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K-팝을 정말 열심히 들었을 때 감성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레트로의 흐름에 있는 팀이 키스 오브 라이프고 근데 이제 차별점이라면 키스 오브 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해외 팝 아이돌 그룹을 지향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정서를 성공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해외 팝 그룹들의 무대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배드 뉴스 같은 이제 노래 퍼포먼스를 보면은 막 댄스 퍼포먼스를 이제 K-팝처럼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군무로 하지는 않아요. 보컬이 들어갈 만한 그 틈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4명의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4명의 호흡이 이번에 신곡인 마이더스 터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제 후렴 부분에 4명이 일렬로 서서 이제 춤을 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마무나 시스타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마이더스 터치도 이제 첫 무대에서 백댄서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4명의 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퍼포먼스다. 그리고 멤버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를 지향한다 라는 점이 두드러지거든요. 이게 사실 무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키스 오브 라이프가 처음 데뷔했을 때도 굉장히 독특했던 게 단체곡과 더불어서 멤버 개인 솔로곡들이 다 있었어요. 그만큼 이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향하는 점이 뭐 일반적인 정말 K-팝 그룹이라기보다는 보컬 그룹 또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성 그룹을 지향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R&B 기반의 얼터너티브 R&B죠. 이 장르 기반의 댄스 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벨씨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됐던 것이 작사 작곡 이력이었잖아요. 원래 벨씨가 그룹 활동을 꿈꾸기보다는 자유로운 이제 뮤지션 활동을 꿈꿨다고 뭐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작사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면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자면 K-팝의 데모를 받아서 좀 만들어지는 공정이라기보다는 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많이 등장하는 독립적인 뭐 미국, 영국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과 좀 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사실 돌리다 보면은 플레이리스트에 그런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비슷한 팝 재질의 음악을 선보이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K-팝이라는 형식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K-팝이라는 형식에서 대규모의 프로덕션과 화려한 비주얼과 서사가 갖춰지다 보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일단은 멤버들의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 K-팝 그룹의 가창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K-팝 아이돌이 꼭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노래라는 것은 어쨌든 그 멤버 아이돌 그룹의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지 그 무기가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기획의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에서 그 모든 걸 있게 만드는 듯한 멤버의 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노래와 춤 사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K-팝에서 약간 그런 점들이 기획이나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가리워졌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키스 오브 라이프는 멤버 전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멤버들이 지향하는 바도 다 다르고 보컬이나 랩을 뱉을 때도 자신감 있게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댄스 퍼포먼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뮤지션으로 준비한 경력도 있고 아이돌 연습생 생활도 굉장히 길게 한 멤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이라면 사실 좀 뭔가 우리가 K-팝 신인한테 기대하는 것은 약간의 어색함, 성장하는 서사 이런 것들인데 키스 오브 라이프는 데뷔할 때부터 그냥 완성형으로 나와버린 그룹이에요. 오 진짜 이런 높은 완성도의 그룹이 등장해서 거기다가 사실 이제는 이 유행이 한 바퀴 돌 때가 돼서 2000년대 초에 그런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 지금 다 30대 아무리 어려봐야 20대 후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그리워하면서 와 요즘도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 있네 하면서 감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중소기획사, 소형 기획사도 자신의 방향을 이제 뾰족하게 세우고 지향점을 분명하게 세운 다음에 그 기획에 맞춰서 프로덕션을 하면은 완성도 차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오히려 더 능가할 수 있는 개성을 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